어제 5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예. 좋은 수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불안하다는 언론의 해석도 있습니다. 해서 직접 해설하러 나오셨습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때 인터뷰 한 바 있는데 그죠? 예, 그랬었죠. 나오신 거 보니까 자랑할 게 있으신가 보는데 그죠?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일자리 고용 지표가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예. 저 수치는 보긴 봤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언론이 어떤 대목을 짚는지도 봤는데 예. 여쭤볼게요. 우선 이제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취업자 숫자. 예. 예. 근데 이 숫자는 저희가 전문가 얘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 가짜라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취업자 숫자도 증가하고 크게 고용률 인구 구성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분율 퍼센테이지율을 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 하던데 어쨌든 둘 다 증가했어요. 그죠? 그렇죠. 이번 통계에서는 이제 고용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이 두 쪽에서도 다 이제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거고요. 특별히 이제 올해 2월 달 이후에 원래 이제 연초에 이 전문기관들에서 한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취업자 증가수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예, 인구 구성이 크게 변했지 않습니까? 실제.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2월 달 이후로 보면 2월 달에 26만 이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25만, 4월 달에 17만. 근데 이번 달에는 25만 9천이 나왔거든요. 25만 9천. 네, 그래서 원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잘했다고. 잘했다고. 뭐 희망을 좀 가지자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워낙 싶습니다. 이제 뭐 취업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내내 안 좋은 기사가 많았고, 근데 올해는 생각보다 지수가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15세 이상 고용률 상승, 그 1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도 상승했다. 네. 고용률도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그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만 15세에서 64세 쪽에서는 이제 인구가 또 주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자 수를 가지고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그래서 이제 고용률을 중심으로 보자. 그렇지만 고용 숫자도 이번에 좋으니까 고용 숫자도 언급하신 거고요. 고용률이 이제 67.1%인데 사실 저도 몰랐는데 5월 달에는 역대 최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 99년이니까요. 99년 이래 이 수치를 조사한 이래로 경제활동 참가율의 수치가 5월 취업자 수치가 최대 증가다. 그리고 뭐 고용의 질면에 있어서도 상용직이 계속 30만 이상씩 증가하고 자, 있고. 이 대목을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숫자가 취업자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흔히들 얘기하니까 숫자가 늘어났고 그게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9년 이래 최대다. 이건 좋은 수치이고 좋은 정황들인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게, 그러니까 율이 좋아진 게 나쁜 질 낮은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 받는 알바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예, 그게 뭐 되게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돼 온 사안인데요. 근데 실제로 일자리가 어느 쪽에서 늘고 있냐.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일자리를 끌고 가고 있는 쌍두마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보통신, 신산업, 신기술 쪽에 그런 일자리가 보통 한 10만 이상 작년부터 쭉 늘어나고 있어요. IT 쪽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제2벤처붐, 4차 산업혁명 이런 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돼 있는 그건 좋은 일자리라고 좋은 일자리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민간에서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로 많이 또 늘어난 데가 사회 서비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육이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가장 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은 복지 쪽에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쪽의 일자리들이 거의 15만 이상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정부 정책의 재정적인 지원과 민간 시장의 활성화 이게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축이 주로 일자리가 느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질이 안 좋은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 공격은 좀 이 팩트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분야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이제 복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자리다. 그렇죠. 예, 정책 결과이고 그 단순하게 세금으로 일회성 알바들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그거는 상용직이나 또는 우리 그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매달 50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되게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봐야 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쪽에서도 그렇죠.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일자리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안은 아니라고. 그러면 봅니다. 이제 지금 흔히 20대 그러니까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년층은 급격히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15세에서 29세까지가 크게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거죠? 어디서 주로 늘어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건 업종으로 얘기한 것이고 연령별로 보죠. 연령별로 보면은 대개 저희들이 이제 나눌 때 예. 64세까지의 인구, 예. 그다음에 65세 이제 노인 인구 예.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노인 인구가 올해만 하더라도 54만 명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정말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네, 예. 엄청 늘어났죠. 당연히 거기서 이제 정부 우리가 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노인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15세에서 64세 예. 여기가 실제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러죠. 네네. 이쪽에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이 거의 뭐 마이너스 10만 가까이 예, 예.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쪽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이 뚱뚱해졌다. 이번 달에 보니까 약 6만 명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의미를 그러니까 가지고 고연령층이 고루 늘어난 겁니까? 말하자면. 예, 고로 늘어났는데 여전히 이제 40대 쪽은 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줄어들고 있다. 그게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그쪽에 인구가 줄어드는 예, 맞습니다. 예, 원인이 줄어들어요.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제조업의 구조 조정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쪽이에요. 그 제조업 말씀하시니까 예.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벌써 1년 넘게 감소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하면 제조업 아니냐. 근데 제조업이 줄어드니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연결해서 짚는 언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쪽, 그러니까 취업자 수 정확하게 하면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쪽은 되게 크게 보면 두 분야입니다. 하나는 제조업, 예. 또 한 분야는 자영업 쪽이죠. 예. 근데 이제 제조업 쪽은 뭐 사실 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동차 산업하고 조선업 쪽에서 제조업의 예, 그 핵심 감소폭이 제조업인데. 집중적으로 예. 줄어들었죠. 감소가 컸던 건데 다행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조선업 구조조정과 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저희들이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쪽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요?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은 주로 전자부품, 전기전기 반도체. 이런 쪽인데 요거는 반도체, 예.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핸드폰 수출이 크게 줄었죠. 이쪽 분야의 수출이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세계 경기와 영향이 있는 거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죠. 크게. 예. 그렇죠. 예. 수출도 둔화되고 있고 하도 싸워대니까요 지금. 예. 그런 그러니까 영향이다. 미중의 이제 무역 갈등도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이 큰 거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실업자 수도 100만 명, 110만 명, 뭐 역대 최다. 이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다 눈속임이다라고 얘기는 제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하긴 됐습니다만 어쨌든 말하기 좋잖아요. 예? 100만 명이 넘는다. 이거 실업자 수도 가장 많지 않느냐 역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 참 뭐 저희들이 비판을 받을 때 좀 되게 이제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가 지금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한번 통계를 쭉 보니까 2014년 이후 그 전을 일단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2014년 이후에 보면은 매년 0.1%씩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경제 규모가 고도화되면서 이 실업률이 이제 늘어나는 현상이 이 일반적인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변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 달을 보니까 이제 4.0%의 실업률을 보이는데 지난해하고는 이게 좀 동일하죠. 다행히 이제 작년보다는 올라가지는 않았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실업자 수는 이제 114만 5천 명인데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뭐 이 언론에서는 역대 최대다 이렇게 이제 또 실업률을 봐야 되니까 실업률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인구는 늘고 인구의 증가 폭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동일하다고 보면은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실업자 수는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실업률을 동일하게 봤을 때. 인구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실업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60세 미만은 2만 4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실업자 수는.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60세 이상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는 4만 8천 명이 늘어나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제 2만 4천 명의 실업자 수가 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60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관련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지금은 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인구는 54만 명이 늘었는데 그분들의 이제 구직 활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금 60대에 들어간 분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지금 대거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들은 충분하니까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구직 활동을 하니까. 근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렇죠. 고스란히 이제 실업자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나타나는 이제 실업자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나 이제 구직 활동은 적극적이니까 이제 실업자 수의 이제 증가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정년 연장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0세가 막 됐다고 누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체력도 되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정년이 돼버린다든가 그때 그런데 이제 60세 이상 되면은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다시 고용시장에서 고용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정부가 이 나이대를 다 책임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앞으로 계속 발생할 일인데 매년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거의 1년에 50만 명 이상씩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 그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이제 61만 명의 노인 일자리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그 노인 인구 지금 우리 지금 노인 세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노후 준비가 다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복지 시스템이 지금 그게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기초연금 27만 원 이제 25만 원 드리는 그거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하려면 또 이제 뭐 재정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가지고 또 활동하다 보면은 또 건강도 좋아지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그래서 일자리 정책 중에서 노인 일자리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우리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되고 있는지 제가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걸 실감하고 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릴 때 봤던 인구 분포는 피라미드 모양이었는데 종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거꾸로 가고 있죠. 예. 그 젊은 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노년층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노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예, 있는 거죠.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60세 이상이 자기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이제 동네 경로당을 가보면은 60대, 70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로당을 못 갈 정도입니다. 너무 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노년층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거 뭐 노년층의 실업률 가지고 얘기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것은 뭐 언론이야. 예. 원래 정부를 공격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실질을 파악하고 나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정말 노령화 사회가 됐구나. 이런 것 같고. 추경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실 만한 말씀 다 했죠. 예. 예. 뭐 네. 네. 부족한 거는 저희가 최백현 교수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요. 아, 예. 뭐 더 질문하실 건 없고요. 있습니다. 예. 예, 있는데 예. 그래서 추경이 급하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추경으로라도 당장 해결할 거리가 있으니까 추경이 이 일자리 관점에서는 왜 급합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뭐 미중의 무역 갈등도 있고 이로 인한 대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또 경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들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추경이죠. 추경인데 그 추경 내용을 보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있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들도 있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들도 있고 그야말로 경기 활력과 수출을 위한 그런 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이라는 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7월, 8월 이후로 가면은 결국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한계에 있는 거거든요. 예비비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야당에서 하는데요. 예비비 물론 뭐 예비비도 쓰지만은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거죠. 예비비로 다 커버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럼 야당이 미우시겠네요. 정치적 좀 안타깝죠. 뭐 그 야당에서도 늘 뭐 경제 파탄이니 경제 그 폭망 얘기가 하면서 정작 추경을 안 해주니까 무슨 생각인지 이제 참 답답합니다. 예, 야당이 미우신 걸로 정리하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야당 얘기도 저희가 내일 또 듣기 때문에 자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전반적인 수치는 좋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